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가 있는 곳에 아침 햇살이 좋아서 햇볕을 좀 저쪽 창가에서 받으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의 정치 담당 황대진 논설위원이 쓴 분석 기사입니다. 서울대 한 규섭 교수가 어, 지난번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 그때의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면 내년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황대진 논설위원이 본인이 또 분석을 하고 한 교섭 교수가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걸 다시 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해서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내년 2024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난번 지방선거와 같은 그런 투표 성향을 유권자들께서 보여주신다면 국민의힘 지역구만 181석. 여러분, 자그만치 181석. 그리고 민주당은 72석. 181대 72.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만약 2022년 6월 1일 날 그때 지방선거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역구만 181, 전국의 이 지역구가 253개인데요. 그중에 국민의힘이 181, 민주당이 72, 둘 합하면 25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비례대표를 더하면 비례대표 20,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200석이 넘는 201석의 의석을 점유할 수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지난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었죠. 거의 밀문지화에 가까운 참패였습니다. 지역구만 따로 떼어서 보면 민주당이 163, 국민의힘이 84. 여기다가 비례대표를 더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 공룡 정당이 탄생을 했지요. 180석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고작 103석에 그치고 말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인 겁니다. 입법 독주, 여의도 독재,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전체 의석이 121석인데요. 이 중에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17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실패, 6분의 1, 7분의 1밖에 얻지 못했던 겁니다. 서울이 49석인데요. 그 중에서 8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거는 뭐 승부를 겨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의 국민의힘 문을 닫아야 될 만한 그런 참패의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2022년 작년 대선을 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을 시킵니다. 만약 작년 봄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138석, 민주당 114석. 작년 대선 이야기입니다. 작년 3월 10일, 작년 봄이 이 개구리가 막 잠을 깨자마자 치러진 그 선거에서 비례대표까지 포함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과반, 그 경계선 150석을 훌쩍 넘겨서 157석을 얻는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상상해 보거나 뭐 희망 고문을 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어림짐작해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이것을 철저하게 선거구별로 분석을 해서 만약 그때의 투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과학적으로 그 결과를 이끌어낸 겁니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가 그 작업을 했고 여기에 조선일보 황대진 논설위원이 분석을 덧붙여서 그 기사를 이번 주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때처럼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고 가정해서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면 국민의힘이 157석,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충분히 제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작년 6월 1일 날 치러진 지방선거, 그때 만약 지방선거, 그러니까 17개 광역단체장을 뽑고 기초단체장을 뽑고 또 광역단체 의회를 구성하고 기초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아니라 그때 작년 6월 1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200석이다. 200석. 지역구에서만 국민의힘이 181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200석이 넘었을 수도 있다. 라는 과학적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 17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12곳을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49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전승을 했습니다. 49대 0. 만약 작년 6월 1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면 서울의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올가을 10월 달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은 작년 6월에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2.6%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올해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김태우 그 똑같은 후보가 17.2%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국민들의 지지가 19.8%포인트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냥 20%포인트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2개월이 흐르고 있고 금년이 지나가고 있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역할을 끝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아서 김기현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국민의힘이 의견을 수렴이 됐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는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12월 26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종 의결이 마무리될 것이고 29일 날 비대위원 12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입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첫 번째 큰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아무튼 한동훈 효과, 한동훈 컨벤션 효과, 그것이 곳곳에서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작년 6월 1일 작년 지방선거 때 치러낸 그 지지율을 회복을 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그렇습니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가 분석을 하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한 그 기사처럼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만 181석이라는 압승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 여기 비례대표를 더하면 200석 가까운 그런 놀라운 성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